자, 수능 특강 9강 우리 3점짜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나다는 질량이 같은 중심별을 각각 공전하는 세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도플러 효과 시선속도 말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가는 지금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같잖아? 그럼 공전 주기가 같은 거죠. 가랑 나만 비교를 일단 먼저 합시다. 공전 주기 같고요. 질량이 1대 2네. 질량 1대 2면 뭐가 달라? 질량 중심이 달라지겠네. 행성의 질량이 더 큰 나가 행성 쪽으로 질량 중심이 이렇게 좀 더 치우쳐지겠죠? 예를 들어서 별이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도는 거지. 근데 같은 시간만큼, 같은 시간마다 한 바퀴를 똑같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빠르다. 나가 훨씬 빠르고, 가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나랑 달을 비교하면요. 지금 행성의 질량이 나랑 달을 비교하면요. 나랑 달을 비교하면 행성의 질량은 같은데 지금 뭐야? 거리가 2배잖아요. 그럼 얘가 느린 거죠. 자, 공전 속도가 더 느린 거죠. 공전 주기가 더 긴 거지. 공전 주기가 길다. 그렇게 되니까 얘가 더 돌아가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가보다 나가 크다. 맞죠? 빠르니까요. 빠르면 속도 변화, 시선 속도 변화가 큰 거죠. 더 많이 파장이 변화가 심하다는 거고. 니은 행성에 의해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나보다 다가 길다. 나랑 다를 비교했네요. 자, 행성의 질량이 똑같고요. 그치? 별도 똑같은데 다가 나보다 더 느려. 느리니까 더 시현상은 별 앞을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천천히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디귿. 가에서 식이 진행되어 별의 밝기가 최소일 때. 그게 언제예요?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하는데 질량 중심 기준으로 별이랑 여기 행성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야지 식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별의 시선 속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겁니다. 시선 속도 변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일 때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은 어떻게 돼요?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면 청색 편이. 디귿은 멀어지고 있겠네? 아, 뭐야. 다시. 이게 아니지. 행성이잖아. 지금 행성에 기억, 니은, 디귿을 쳐놨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기억일 때 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우리가 관측하는 건 별이야. 그렇지? 별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적색편이. 자, 디귿은요? 이때가 디귿이죠? 이때 디귿. 그럼 별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청색편이죠? 니은은요? 니은일 땐 여기니까 없어. 편이 없어요. 대신에 식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기억. 행성이 기억 위치일 때 관측된 별의 스펙트럼은 A다. 기억일 때 적색편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니은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같은 주기로 회전한다. 기본이죠? 맞습니다. 디귿.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얘네들의 변화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색 편의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얘네들의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3번. 그림은 두 외계 행성계 가와 나의 관측된 중심변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중심별은 크기와 질량이 같은 주기혈성이래요. 똑같은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밝기 변화가 나타났어요. 왜? 그쵸?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고, 무슨 현상? 식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식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가랑 나를 비교할 게 뭐냐면, 밝기가 얘는 2%가 빠졌고, 얘는 1%만 빠졌어요. 왜지? 왜 밝기가 더 많이 빠졌지? 가가 더 많이 가렸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에서는 이게 행성이 더 크다. 더 큰 행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밝기 변화로 이걸 알아낸 거죠. 행성이 더 크다. 자, 두 번째는 뭐 봐야 되는 거죠? 주기를 봐야 되는 거죠. 주기.
주기. 주기를 보면요. 지금 가가 나보다 짧아요. 왜 짧죠? 가가 나보다 주기가 더 짧아. 왜냐하면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은 거죠. 그치? 더 작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음, 공전 반지름이 가가 나보다 더 작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풀어봅시다. 문제를. 기억. 행성 반지름은 가가 나의 약 2배이다. 이거 계산하래요. 계산.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중심별이 같은 거기 때문에 누구만 보면 되냐면 행성 반지름만 보면 돼요. 행성 반지름. 그쵸? 행성 반지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 밝기가 가가 나의 몇 대 몇이냐면 밝기 변화가 이게 2대 1이죠. 왜 밝기 변화가 생겼겠어? 행성이 가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2대 1이 뭘 나타내는 거다? 행성의 단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행성 단면적이 2대 1인 거야. 그러면 행성 반지름은 몇 대 몇이겠어요? 루트 2대 1이겠죠, 반지름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네. 다음 니은. 행성 공전궤도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다 그랬죠? 다음 디귿. 행성 질량이 같다면 질량이 같은 행성이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편의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누가 더 빨라요, 지금? 누가 더 빨라? 그치, 가가 더 빠른 거지. 그쵸? 가가 더 빠르니까 변화가 더 큰 거죠. 그죠? 가가 더 빠르니까 변화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죠? 공전 주기가 짧으니까요. 그죠?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 자, 다음 4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읽어봅시다. 한국천문연구원 우리은하 중심부 영역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2시간 반 동안 누구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밝혀냈다? 기억이 뭐예요? 우리은하를 관측을 했다며. 그쵸? 우리은하 중심부 맞죠? 근데 이거는 뭐지?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데? 그죠? 문제 나와 있죠. 우리은하 중심부에서 여기에서 빛나는 별들을 관측을 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 갑자기 톡 하고 튀어나왔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중심별에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치? 니은. 가의 밝기 변화는 행성의 공전 주기마다 반복되어 나타난다? 무슨 말이죠? 행성의 공전 주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 그치? 이 외계 행성의 이동, 얘네들이 이동하는 거를 관측하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행성의 공전 주기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디귿. 발견된 행성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이다. 자, 그럼 나 볼게요. 태양 질량이 8%인 중심별과 지구 질량의 1.4배인 행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대요. 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약 1.2 AU라는 것도 알아내었대요. 그러면 봐봐. 태양 질량이 8%니까 태양보다 훨씬 작아요. 태양보다 작고요. 태양보다 작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가 더 가까이 있겠죠. 가까이. 근데 행성 공전궤도 반지름 약 1.2 AU다? 그러면 지구 태양보다 더 멀죠? 이거보다 거리가 더 멀어. 그러면은 안 되죠. 그치?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0도씨 이하인 거야? 100도씨보다 높은 거야?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운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 물이 아니고 이게 얼음이 존재하는 별이 되겠네요. 행성이 되겠네. 그지? 자, 5번. 그림은 태양계 일부 행성과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A, D는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의 질량에 따른 이론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뭐 그렇대요. 자,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일부만 나타냈대. 뭐 세모를 잘 보면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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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지구가 어디 있냐? 지구의 질량이 1로 났으니까 여기가 지구겠죠? 지구의 반지름 1로 났으니까 지구가 한 이쯤에 있겠지? 여기가 지구가 되겠다. 지구. 그렇구나. 그럼 지구는 뭐예요? B, C, D 요 사이 뭐 이쯤 C 정도 요쯤에 있겠네요. 뭐 대충 그쵸? C쯤에 있겠어요. 근데 맞죠? 암석으로 이루어진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암석이랑 금속으로 그지?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 행성에 가깝다. 지금 점이 어디 찍혀 있어? 여기에 주로 많이 찍혀 있죠. 물론 이 아래쪽도 찍혀 있지. 위에 쪽이 목성형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래쪽이 지구형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목성형 행성은 주로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기억 맞죠? 니은 기억의 주요 성분은 기체와 얼음일 것이다. 자, 요거 맞죠? 왜? 수소랑 얼음 사이에 있잖아. 그럼 기체와 얼음 맞는데요? 디귿 니은은 단단한 지각 뭐야 이거? 그냥 해석하는 문제죠? 맞죠? 답은 기니디. 자, 다음 6번. 자, 중심별의 분광형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쵸? 온도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 입사되는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행성에 입사되는 에너지 양을 나타낸 거예요. A, D의 중심별은 모두 주계열성이다. 그렇구만. 자, 그럼 봅시다.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입사되는 에너지 양이 지구랑 비슷한 게 여기네요. 여기가 지구. 그쵸? 여기가 지구랑 비슷한 라인. 그렇구만. 이때 행성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십시오. 라고 봅시다. 그럼 기억부터. 행성의 표면 온도는 A가 가장 높다. 행성의 표면 온도를 봅시다. 행성의 표면 온도는 뭘로 봐야 돼요? 그치. 에너지가 얼마나 그 행성에 들어오느냐 그걸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에너지 총량을 보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중심별의 온도가 높다고 얘 온도가 높다? 그건 아니죠. 뭘로 봐야 돼요? 그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그쵸? 이 별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로 비교해야 돼요. 그죠? 단위 면적당으로 봐야 돼요. 단위 면적당으로.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제일 어때요? 온도가 제일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온도가 제일 높은 건 오히려 C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다음 니은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봅시다.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 봐봐. B랑 D는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 입사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요. 그쵸? 근데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면 B랑 C 비교하는 거구나. B랑 C를 비교하래요. 다시 B랑 C를 비교하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입사되는 에너지 양은 B가 많아. 근데 중심별의 온도는 누가 높아? 그 B가 더 높은 거죠. 더 뜨거운 별인 거죠. 그치? 잠깐만, 그게 아니지. 다시 말할게요. 다시. 자,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양이 B가 더 작죠, 지금. 단위 면적당은 작아요. 근데 중심별의 온도는 B가 더 높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B는 온도가 더 높은데 에너지를 덜 받고 있다는 거죠. C는 온도가 더 낮은데 에너지를 더 받고 있다는 거야. 왜? 가까우니까. 그쵸?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B는 멀고 중심별로부터 C는 가깝다. 이렇게 말해야죠. 니은은 맞죠. 디귿 별이 진화하는 동안 행성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지금 B랑 D죠. 지구랑 비슷하니까.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D가 B보다 길다. 생명 가능 지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별의 수명이 오래 가야지. 그렇죠? 중심별의 수명이 오래 가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니까 D가 B보다 길다.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지롱. 다음 7번. 식현상을 이용하여 발견한 외계 행성계 가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나와 있고요. 광도 계급은 크기라 그랬다. 행성의 반지름이 이렇게 된대요. 그럼 보자. 일단 크기가 제일 큰 애들부터 체크를 해놓을까? 얘가 크기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5번이 주계열성이죠. 요거까지.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요렇게. 그럼요. 봅시다. 기억.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가가 가장 넓다.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가장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도가 크고, 그죠? 표면 온도랑은 상관없는 거지. 광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생명지대 가능 폭은 광도가 중요한 거지. 광도가. 자, 그러면 광도가 크고 크기가 크려면 이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뭐 그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봐봐. 1번은 뭐예요? 이거 초고성이잖아. 그렇죠? 가는 초고성이죠. 크기가 제일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억 맞죠. 자, 다음 니은 식형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나가 다보다 작다. 자,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앞을 지나갈 때 누가 더 많이 가리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나랑 다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다가 더 크잖아. 근데 앞에 지나가는 행성의 반지름이 똑같아. 같은 애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크기가 작을수록 많이 가려지는 거죠. 무슨 말이야? 나가 많이 가려지는 거지. 그럼 밝기가 많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밝기 감소율은 크다라고 말해야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가라의 행성이 모두 생명 가능 지대 중앙부에 위치한다면 앞으로 액체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라가 가장 짧다. 그럼 라가 가장 짧은지는 이게 이제 별의 진화 속도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가랑 다랑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고 나랑 라만 일단 보는 거죠. 얘는 중심별이 주계열성이잖아. 주계열성이니까 온도가 높으면 수명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나랑 라만 비교해도 나가 더 짧아요. 라가 더 길고요.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자, 보자. 별과 행성의 스펙트럼에서 별의 스펙트럼을 빼면 행성의 스펙트럼이 된다라고 뭐 되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외계 행성계에서 지구로 입사한 빛은 중심별에서 나온 복사에너지와 행성에서 나온 복사에너지가 합쳐져 있대요. 뭐야? 그렇고.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공존하는 동안 행성이 특정한 위치일 때 행성에 의한 복사 효과가 제거된 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대요. 별의 스펙트럼만 딱 뽑아서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가와 나의 차이로부터 행성의 스펙트럼만 딱 얻을 수가 있대. 그렇죠? 행성의 스펙트럼만 딱 얻을 수가 있어. 행성의 스펙트럼만 딱 얻으면 그 행성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행성에 대한 정보네요. 자, 그럼 기억. 가의 스펙트럼은 시선 속도 변화에 따른 파장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가 스펙트럼을 보면요. 여기서 별과 행성의 스펙트럼이니까 그러면 별의 스펙트럼을 찍으면 시선 속도 변화 나타나죠. 그쵸? 편의 현상이 나타나지. 맞아요. 니은 나는 행성에 의한 식현상이 일어날 때 얻을 수 있다. 별의 스펙트럼만 찍으려면 행성이 앞에 가리면 안 되지. 안 돼요.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됩니다.